안녕하십니까? 베팅 부동산 장기 초저금리 전세가 폭등이 아니라 전세제도 소멸이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가 오면 우리 성장이 굉장히 느릿느릿 진행이 되면서 초장기간 초저금리가 형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주택이 폭등하는데 그 이유는 일본과 달리 대한민국은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전세 6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금리가 4%입니다. 그러면 이자 비용 부담은 1년에 2,400, 월 200 정도 부담하면 되죠. 여기다가 4억 정도 더해서 전세가에다가 4억 정도 더해서 매매가는 10억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현재 이런 식으로 가격 체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나중에 초저금리가 오면 금리가 일본처럼 0.4%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러면 비용 2,400 계산하고 전세 가격을 구해보면은 전세는 60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전세 제도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초저금리 시장이 오면은 전세 6억이 60억이 되더라. 그러면 매매가는 60억보다는 비싸니까 좀 있으면 주택 가격 폭등이 오니까 빨리 주택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궤변입니다. 궤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장기 저금리 주택 폭등설. 요거는 대출 폭등설입니다. 대출 폭등설. 초저금리, 초저성장 사회의 GDP는 오히려 거의 감소를 하겠죠. 그러면 급여 수준이 아주 높이 올라가지는 않을 건데 그러면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대출에서 나와야 됩니다. 대출. 그러면 지금 최근에 가계대출 급증했다. 그 장난 같은 그래프가 왼쪽이고 앞으로 초저금리가 오면 그리고 대출 받아서 전세를 감당하면 그렇게 하려면 대출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천장을 뚫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돈가치 폭락, 베네수엘라 간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꾸어 설명을 드리면 대출금리 4%다 라고 하는 것은 은행에서 조달금리가 3.5% 정도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애누리 없는 장사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구조고 대출금리가 0.4%다 라고 하면 예금금리, 조달금리는 0.35%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금 60억 받아봤자 은행에 저축해봤자 2천만 원 정도 받는다는 겁니다. 이자로. 성장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돈을 빌려서 사업을 했는데 거의 남는 게 없더라. 대출 0.4%지만 안 받겠다. 요게 초저금리, 초저성장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원캐리, 해외 자산 투자가 각광을 받겠죠. 대내적인 해외 자산이 아니라 국내 자산인 부동산이 인기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전세 6억짜리가 60억이 된다. 이것은 궤변입니다. 다시 장기 저금리 주택 폭등설을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강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강도 같은 생각입니다. 전세 6억이 나중에 전세 60억 되는데 요거 누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후손들이 부담해라는 이야기입니다. 풀 대출로 3억짜리 아파트 샀는데 가격이 10억 뛰었더라. 플러스 7억은 아들 정도 되는 그 청년들이 감당을 해라. 이런 거고 또 지금 청년들 10억에 사서 나중에 상승해서 40억 정도 되면은 플러스 30억 정도 되는 거는 손자뻘 되는 그 어린애들이 나중에 감당을 해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파렴치한 이야기죠. 파렴치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대출을 받는다는 거는 내 소득으로 나중에 결국에는 내 손으로 다 빚을 갚겠다. 그러고 빌려야 되는데 남이 갚아주기를 기대하면서
풀 대출 영끌 매수를 한다는 것은 알고 보면 파렴치한 행동인데 그것은 지금 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PIR이 감당이 안 되죠. 너무 높습니다. 몇십 년간 한 푼도 안 써도 정상적으로는 주택을 매수할 길이 없으니까 계속 후대로 내 빚을 떠넘기는 겁니다. 파렴치한 행동이죠. 그런데 문제는 손자뻘 인구가 아들뻘 인구의 50%도 안 된다는 점입니다. 깡칠 대상이 없죠. 지금처럼 깡치려고 하면은 또 많이 해외로 도주를 하겠죠. 그러면 50%가 뭡니까? 40%, 30%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전가가 안 되죠. 전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초저금리로 전세 제도는 자연 소멸각이다. 60억씩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부채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렇게 대출은 안 나올 것이고 그러면 60억 대출 받아서 전세 자금을 받아봤자 집주인이 그걸 굴려봤자 뭐 금융소득으로 얼마 못 벌더라. 그러면은 전세 제도가 유지될 리가 없죠. 끽해봐야 10억 정도 전세금 받는데 수지 타산이 안 맞죠. 전세 제도 소멸 각입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되든가 전세 제도 소멸하던가 둘 중 하나입니다. 일단 전세 6억이 전세 60억 되려면 원화 가치를 휴지로 만들면 가능합니다. 베네수엘라 가면 가능하죠. 근데 그거 안 하겠죠. 그러면 답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초고령사회, 초장기, 초저금리 그냥 전세 제도는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